파월의 피봇 발언이 있은 뒤에 장기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이터가 월가 채권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만 따르자면 올해 채권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겠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고 가겠습니다. 로이터 설문을 취합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프에 잘 요약이 되어 있지만 이 흰색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경로고 색깔 부분이 앞으로 예측된 영역입니다. 그래프는 10년물 기준인데 파란색 선이죠. 한때 즉 10월 23일에 5% 위로 올라갔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급격히 떨어졌고 4% 밑으로 밀렸다가 지금은 다시 4%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장기채 금리 하락이 선반영됐다.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당 기간 어떻게 된다? 횡보를 한다. 그래프가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빌빌빌 긴다. 이게 주류의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따르자면 이 예상이 꼭 맞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채권을 사는 것은 그다지 먹을 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본 차익 측면에서는요. 쿠폰 금리와 별개로. 그리고 이 그래프는 또 중요한 이슈 하나를 보여주고 있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쯤 재역전이 될 것이냐. 이것은 월가 채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 3분기, 4분기 사이로 보고 있다. 어떻게 역전이 해소가 되는 그림이냐. 장기금리는 거의 그 자리에 있고 떨어지더라도 살짝 떨어지고 대신에 단기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해소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역전된 장기금리가 다시 재역전되는 그림은 지금까지 늘 침체라는 것과 함께 왔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여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침체가 올 정도의 즉 경제가 나빠지는 지표들이 찍혀 나오기에 금리를 내린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오면서 이 역전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연출됐다. 이런 국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재역전이 될 시점에 시차를 두고 침체라는 이 회색 그림이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 만약에 시장 예측대로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 해소된다면 내년 초 이쯤에는 침체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만 보자면요. 그러면 내년 침체를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빨리 증시에서 도망가야 되냐? 역사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표적으로 2008년 시나리오 가져왔는데 이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되고 몇 개월 이후에 침체가 왔고 침체가 해소되는 국면에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했다.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횡보했고 급락이 나온 건 침체의 정중앙이었다. 그런데 다른 지표를 빼고 그냥 장단기 금리차만 보자면 아직 우리는 지금 여기쯤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국면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앞으로 증시는 훨씬 더 갈지도 모른다. 이런 개연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연은이 조사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시면 1년 기준으로 3% 떨어졌다. 3.4에서. 그리고 3년 전망은 3에서 2.6으로 내려갔네요. 5년은 2.7에서 2.5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인플레면 인플레지 왜 굳이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실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교과서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 곡선인 필립스 곡선 수식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실제 인플레는 기대 인플레 빼기 베타 상수 실업률 빼기 자연 실업률. 근데 지금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 거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0이겠죠. 두 개가 똑같으면. 그리고 지금 실업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대급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거의 뭐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값.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이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남은 게 뭔가요? 실제 인플레는 기대 인플레다. 즉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면 실제 인플레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는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죠. 자, 오늘은 채권금리와 기대 인플레 중심으로 경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